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건강 새 출발 통신 과목을 공부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제3과 운동과 건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신이 인간에게 준 성공에 필요한 두 가지 도구는 교육과 운동이다. 둘을 함께 추구해야만 완벽함을 이룰 수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세계 미래학회에서는 21세기 10대의 변화 전망을 운동이 육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건강, 정신수다로 중시되어서 만성질환, 우울증, 약물 중독, 정신분열증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신체 운동이란 물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인체에 필요한 것을 인식시켜주는 행위로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신체 운동의 비밀 BDNF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은 우리 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미국 컬럼비아 대 연구팀의 임상실험 결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피와 산소량이 늘어나고 학습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에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운동을 하면 BDNF 같은 신경성장인자가 분비되고 이것이 뇌세포의 재생을 촉진한다는 이론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힐만 교수는 이 BDNF를 뇌에서 나오는 향신경성 물질로서 뇌세포들이 복잡하게 뻗어나가 연결되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데 관여하고 BDNF의 양은 인간의 기억과 학습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BDNF는 운동을 하든 하지 않든 건강한 인간의 뇌 속에는 늘 일정한 수준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BDNF의 역할은 뇌세포의 성장과 건강을 유지를 돕고 스트레스로부터 뇌세포를 지켜주며 자체적으로 항우울제, 항불안제 역할을 하며 뇌 속에서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과 성장을 돕고 시냅스의 연결을 단단히 하며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BDNF가 나이를 먹을수록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운동입니다. 먼저 운동을 하면 몸속에서 IGF-1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IGF-1은 혈액을 타고 뇌까지 전달되어 뇌에서 BDNF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운동은 이런 성장인자의 분비를 촉진해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운동은 치매를 예방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이 65세 이상 1,700명을 6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주 3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한 노인이 그러지 못한 노인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34% 낮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운동은 나이 들어 운동을 해도 운동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좋은 기력과 기억력을 유지하고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규칙적인 운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운동의 비밀, 신경조절 물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이 사고와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고 그들의 화학적 균형을 맞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이나 마음은 모두 신경세포 사이의 미세한 틈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에 의해서 생깁니다. 신경 전달 물질 중 조절 물질인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이 세 가지 물질은 뇌에 필요없는 신호는 줄이고 반대로 필요한 신호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감정과 충동, 분노와 공격성에 영향을 미쳐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주의력과 지각, 동기, 각성에 영향을 미쳐서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쏟아집니다. 도파민은 사랑의 물질로서 뇌의 학습과 보상과 집중력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키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중간 정도의 강도로 1시간 정도 걷기를 하면 쌓였던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지방 연소는 혈류 속에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을 분출하게 하여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감정 조절과 우울증 처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운동은 이 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어떤 약물보다 더 효과적으로 위험 없이 정신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병하는 우울증도 유전적 소인이나 내분비계의 이상과 사회적 학습 요인 등의 복합적 작용과 함께 생리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의 불균형으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존 레이트 교수는 우울증 치료의 출구로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폴 더들리 화이트도 5마일을 걷는 것은 모든 면에서 좋으며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어떤 약과 심리적 치료보다도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생각에 따라 호르몬이 종류별로 분비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일본의 하루야마 시교 박사가 저술한 뇌내혁명에서는 사람은 매사에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을 하는데 이때 기본적인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며 동시에 뇌 속에 프로오피오멜라노코르틴이라는 특수 단백질의 분해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단백질의 분해 방법이 달라져서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으로 변하여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르아드레날린의 부정적 효과는 강력한 혈압 상승과 함께 대단한 독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에 있는 독성으로는 뱀다합으로 강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인체의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이 물질의 영향으로 더욱 강한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하여 유전자를 파괴하고 각종 암을 발생하게 합니다. 그러나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먼저 내내몰핀의 베타엔돌핀이 분비되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되는 것이며 나의 경험에 있어서 한 단계 높은 도약의 단계라고 긍정적 사고를 하여도 동일한 베타엔돌핀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내내몰핀의 긍정적 효과는 첫째, 내내몰핀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노화를 방지하고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아주 뛰어난 양리 효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호르몬을 계속 분비시키면
그 효과가 뇌뿐 아니라 인체의 항상성도 시켜줍니다. 네 번째로 인체의 면역세포를 강하게 만들고 심지어 에이즈와 암세포에도 강한 저항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네네몰핀은 독성이 없고 효력은 마약 몰핀의 5 내지 6배입니다. 여섯 번째, 네네몰핀은 부작용 없는 천연 몰핀이지만 마약 몰핀은 인간을 황폐화시키는 몰핀입니다. 그래서 네네몰핀은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최대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70 내지 80%의 부정적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매사에 의도적으로 긍정적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소망실현 성공 법칙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호르몬 실현 성공 법칙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뇌에서 나쁜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15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체 대표 운동,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입니다. 근육 세포에 포함된 단백질과 에너지는 신체 부위에 따라 동일한 자극이 가해져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근섬유 단백질의 성장을 촉진하지만 지구력 운동은 세포의 호흡에 관여하는 미토콘드리아를 최대 6배까지 새로 만들고 활성화시킵니다. 미국인과 한국인의 사망자 중 각각 70%와 60%가 성인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식생활이 점점 서구화되어 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2008년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미국인들의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운동은 다양한 질병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 둘째,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는 것이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셋째, 일주일에 최소 2시간 매일 30분씩 중강도의 운동을 권장한다. 넷째, 운동의 강도와 빈도, 양을 늘릴수록 건강 효과도 커진다. 다섯째,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회 이상을 병행해야 한다. 여섯째, 운동의 건강 효과는 아동과 청소년, 성인과 노인 모두에게 나타난다. 일곱 번째, 장애인도 운동을 통해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여덟 번째, 대부분의 환자들에게도 가벼운 운동은 회복을 촉진시키고 예후를 좋게 한다. 아홉 번째, 운동 시 열량 섭취는 영양실조 없는 저열량 식품을 섭취해야 된다. 열 번째, 운동의 이점은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분명히 축적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종류별 특성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운동은 걷기 운동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달리기 운동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운동은 스포츠 활동입니다. 그러나 스포츠 활동은 지나친 승부욕과 재미로 인한 과로가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 효과의 최상의 조건은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을 자발적이고도 즐겁게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당 운동 빈도에 따른 운동 효과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 1회 운동을 실시했을 때는 운동 효과가 누적이 되지 않습니다. 주 2회 실시했을 때는 운동 효과가 조금씩 축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3회 실시했을 때는 운동 효과가 현저하게 축적이 되고 체력이 향상됨을 볼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 운동은 걷기 운동입니다. 한 번의 운동 효과는 3일, 즉 72시간밖에 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루 30분에서 1시간씩 주 3 내지 5회를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방의학자 엘렌 G 화이트는 어떤 경우에 활동 부족은 장과 근육의 약화와 수축을 초래하는데 사용 부족으로 약화된 이런 기관들은 운동을 통해서 강화될 것이다. 걷는 것을 대신하는 운동은 결코 없다. 이것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크게 정된다라고 했으며 토마스 제퍼슨도 신체에 최고로 활력을 주는 것은 운동이며 모든 운동 중에서 걷기가 최고이다 라고 했습니다. 걷기, 달리기 운동의 3고 4조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걷기, 달리기 등 유산소 운동은 심장 폐기능, 스태미나와 근력, 좋은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는 올려주지만 수축기 이완기 혈압, 뱃살, 체중, 체지방, 나쁜 콜레스테롤 이 네 가지는 내려줌으로써 건강정진에 가장 큰 이점을 줍니다. 바람직한 걷기 자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호흡은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쉽니다. 팔꿈치는 90도로 구부립니다. 다리는 양무릎이 서칠 정도로 거의 일자에 가깝게 움직입니다. 무릎과 등은 곧게 펴니다. 주먹은 가볍게 짚니다. 발뒤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게 걷습니다. 이번에는 바람직한 달리기 자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선은 30에서 50m 전방을 바라봅니다. 호흡할 때는 코와 입을 모두 사용합니다. 손은 가볍게 말아집니다. 가슴은 활짝 펴서 숨을 충분히 들이마실 수 있게 합니다. 배는 약간 힘을 주어 안쪽으로 당깁니다. 무릎은 150에서 160도로 유지합니다. 머리는 똑바로 들어 지면과 수직이 되게 합니다. 등과 허리는 곧게 펴서 지면과 수직이 되게 합니다. 팔은 90도 정도 구부려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듭니다. 보폭은 자연스러운 보폭을 유지합니다. 착지는 반드시 뒤꿈치부터 지면에 닿아야 합니다. 다음은 근력 운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력 운동은 물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인체를 자극시키면 그때 내가 분비시킨 성장 호르몬과 체내의 단백질을 이용하여 필요한 만큼의 근육을 늘려주어 더 큰 자극을 대비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먼저 뼈를 둘러싼 골격근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체의 화력 발전소 격인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미토콘드리아가 혈액 속에 떠다니는 지방을 더 많은 에너지로 연소시킵니다. 그래서 근육은 지방을 태우는 용광로라고 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지방이 줄어들고 기초 대사량은 높아집니다. 모든 힘은 바로 이 근육에서 발생합니다.
문제는 나이 40이 넘어서 비활동적인 사람은 지방살은 계속 축적이 되지만 근육살은 매년 300g씩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의 기력이 비례해서 떨어지는 데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그러면 산다의 저자 김영길 씨는 그의 책에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침대에만 누워있으면 하루 1.5%의 노약자는 5%의 기력이 떨어지고 열흘이면 몸의 기운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70일이면 송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이 매우 의미심장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인 근육량의 평균이 남자 평균 38%, 여자가 31%인데 평균 40%가 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육이 커진다는 것은 근육 세포가 굵어짐을 뜻합니다. 운동을 통해 자극을 주면 근육 운동이 뇌로 전달되어 오늘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사용했구나. 내일 또 사용할지도 모르니까 좀 더 근육을 늘려야지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사이에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여 근육을 늘리는 작업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동을 통해 산소가 좀 더 필요한 상태로 만들어주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모세혈관도 자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을 단련하면 혈관도 늘어나게 됩니다. 근육량과 혈액량은 서로 비례합니다. 체형에 따른 효과적 운동 방법은 달리해야 합니다. 살찐 체형은 근육 운동보다 유산소 운동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마른 체형은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중간 체형은 근육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린 후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체중 조절 효과는 물론 고혈압, 고지혈증, 골다공증, 골관절염, 당뇨, 심장질환, 천식, 면역기능 등 저하 등의 만성적 성인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러나 운동이라는 만병통치약을 삼킬 때 아주 쓴맛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과 노력이라는 약이며 이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어 마시면 반드시 건강을 되찾고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방의학자 엘렌 G 화이트는 그의 저서 교회 정언 2권 525쪽에서 운동을 많이 할수록 혈액순환은 더 잘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과로보다는 운동 부족으로 죽어간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즐기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할 것 다 한다면 그 대가는 어떤 형식으로든 받습니다. 결국 나이 들어 병들고 쇠약해진 몸을 되돌려 받습니다. 그러나 건강에는 비법은 없어도 비결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줄여 먹고 마시고 싶은 것 삼가고 하기 싫은 운동을 즐겁게 한다면 무병장수의 대가를 받는 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건강의 공식이요 비결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교재 뒷부분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보신 후에 정답을 책 뒤편 표지에 있는 우편 엽서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도 복습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4과는 물과 건강에 대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